박정영의 코칭 살롱. 너에게 질문을 던진다. 행복한 삶으로의 변화와 성장을 돕는 따뜻한 봄, 새로운 봄, 여러분의 봄 코치 이재경입니다. 전 국민 1인 1코치 프로젝트 코칭 살롱의 마담, 영원히 영 할 것 같은 영코치 박정영입니다. 네, 또 만났습니다. 저희가 정말 저희 거의 이제 4계절, 3개의 계절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3월부터 시작했잖아요, 저희가. 네, 그래서 이제 초겨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봄코치님, 이 초겨울에 접어들면서 또 뭔가 새로운 큰 일이 있었어요. 그죠? 잠깐 소개해드리면? 큰 일이라기보다는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희 팟캐스트 첫 회에 이제 코칭이 어떤 건지 잠깐 이제 코칭 시험 보여주시면서 올해 말에는 복근을 좀 만나고 싶다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만났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운동에 대한 이슈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아무튼 굳게 마음을 먹고 피트니스 대회에 나가서 출전을 했죠. 출전의 의의를 두긴 했습니다만. 왜 4위 입상도 하셨잖아요. 4등으로 세계 대회에 마무리했습니다. 네. 사실 그 과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코치로서 모델이 되어주신 그런 또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대회 준비하면서 90일 정도 이제 집중적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는 목표 관리에 좀 관심이 있고 이 코칭을 나에게 접목시켜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제 뭐 목표 관리 시트도 작성하고 막 노트로 만들어서 매일 뭐 기록도 하고 그랬는데 저라고 왜 흔들린 적이 없었겠어요. 중간에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난 이거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막 이랬었는데 그때 제어를 붙잡아줬던 어떤 목적 중에 하나 그거였어요. 말과 삶이 일치하는 코치가 돼야겠다. 근데 고객들한테는 맨날 변화하세요, 성장하세요 이런 것들 도와주면서 정작 나는 뭘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미가 저한테는 되게 크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운동 이슈로 코칭을 받으셨던 분들이 제 이제 카톡 프로필에 그거 보시고 다시 이제 연락 주시는 분들도 꽤 되세요. 코치님 사진 보고 다시 자극받아서 열심히 해야겠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새로운 고객 확보되나요?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우리 얘기만 하느라고 너무 시간을 또 보낸 것 같네요. 또 우리 또 오늘 귀한 분 모셨잖아요. 그럼요. 네, 오늘은 또 지난달 조정학 코치님에 이어서 아주 굉장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일단 목소리 먼저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죄송합니다.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목소리가 아닌데. 저희와 함께 하실 때와는 또 너무 다르게. 저희가 이렇게 원래 이렇게 두 분 코치님을 만나 뵈면은 그냥 편하게 수다를 떠는 이제 관계였는데 이렇게 게스트로 갑자기 나오게 되니까 긴장도 되고 떨리는 척 좀 해봤습니다. 목소리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목소리도 코치의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항상 그 코치 더 코치 받거나 하면 하실 말씀이 없으신지 목소리 칭찬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멋진 목소리의 주인공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JMJ의 양두수 코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간단히 소개를 드렸지만 직접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저는 양두수라고 하고요. JMJ라는 이제 컨설팅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어로 이제 트랜스포메이셔널 컨설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변화를 만드는 컨설팅이다라고 뭐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로 사람의 인식이나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 기업들에 들어가서 이제 뭐 다양한 워크숍도 진행을 하고 교육도 하고 뭐 그중에 코칭도 포함이 돼 있고 그래서 그런 이제 활동들을 진행을 하면서 각 개개인들 조직 구성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그 인식이 바뀌는 것이 문화로 이어져서 하나의 더 건강한 성장된 혹은 조직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진 회사네요. 그러니까요. 네, 본사가 어디에 있죠? 본사는 미국에 있고요. 저희 뭐 전 세계에 퍼져 있고, 한국 팀은 서울의 여의도에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기서 코치님께서 하시는 역할은 어떤 건가요? 저는 일단 컨설턴트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워크샵, 코칭, 뭐 회의, 미팅, 퍼실리테이션 등등 많은 걸 진행을 하기도 하고 네. 특히 저는 이제 코칭을 이제 두 분께 사사를 받았다 보니까 제가 좋은 스승님들을 만나서 이제 코칭 영역에서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컨설턴트로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컨설팅 하는 과정에서 코치로도 활동하시지만 또 컨설턴트로서 또 코칭을 활용하는 그렇죠. 그런 또 역할도 하고 계신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JMJ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변화를 만드는 기술들 자체가 저는 코칭적인 요소들이 많이 좀 녹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기본적인 이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것들이. 그래서 저는 좀 더 어떤 코칭이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서 그것들을 좀 증폭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코칭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느꼈던 한계 혹은 답답함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좀 그러니까 제가 모르던 코칭의 영역들을 좀 더 볼 수 있는 그래서 저의 코칭적인 영역을 좀 넓힐 수 있었던 경험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코칭이다라고 하면 코칭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고 간혹 이렇게 소개를 할 때도 컨설팅과는 정반대의 개념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기도 하는데 지금 일하시는 곳은 어쨌든 컨설팅을 주로 다루는 회사이면서 코칭도 함께 하는 거잖아요. 네, 되게, 그러니까 컨설팅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컨설팅이랑도 조금 다르다는 느낌도 들고 어떻게 보면 JMJ에서 하는 컨설팅.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컨설팅과 코칭의 중간에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칭이 실제로 변화를 만드는 다양한 어떤 기술들 중에 하나의 큰 영역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회사의 철학을 대변하기엔 아직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예전에 코칭 처음 할 때 이제 다양한 책들을 보는데 거기에 보면은 외국 책이었는데 최고의 컨설턴트는 코칭을 활용하는 컨설턴트다. 동의합니다. 그게 아무래도 고객들을 대상으로 사실 컨설팅도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솔루션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솔루션을 어떻게 접목하느냐까지를 본다면 고객들에게 잘 맞는 솔루션을 사실 또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주 전문 컨설턴트들은 코칭 어떤 접근법을 활용한다라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네, 오늘 그 양두수 코치님을 통해서 전문 코치로서의 삶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전문 코치가 되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아주 다양한 새로운 또 정보들을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저는 부담이 되네요. 갑자기. 근데 저는 그래도 궁금해요. 어쨌든 코치로 저희는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이 코칭에 입문하게 되셨는지. 저는 사실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한민국 교육을 바꾸는 게 이제 꿈이었어서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수련회를 가서 중고등학생 한 800명 정도가 앉아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막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저를 발견을 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 교육에 대한 어떤 불만과 이걸 바꾸고 싶다라는 마음이 되게 크게 있었고 그래서 졸업을 하면은 한국에 와서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긍정심리라는 개념을 이제 만났는데 긍정심리에 대한 매력을 느끼면서 이제 책도 읽고 하다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이 타임에서 조금 우리가 좀 말씀드리면 그때 중학교 때 어디서 교육을 받고 계셨던 거죠? 저는 프랑스에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유학을 했었고 사실 그것도 되게 이제 재밌는데 처음에 유학을 갔을 때 제가 부모님께 그러니까 아버님께 앞에서 이제 무릎을 딱 꿇고 제가 할 수 없는 노력을 하면서 얻은 나름의 최고의 성적표를 딱 들이밀면서 저는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과 맞지 않아서 외국으로 유학을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되게 당돌한 청소년이었죠. 그죠. 당돌하고 범상치 않은 청소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대학까지 그럼 외국에서 하고. 그래서 프랑스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이제 영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대학을 졸업할 즈음 돼서 한국에 들어가면 교육 관련된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죠. 네. 네. 그래서 코칭을 만나신 거군요. 네. 그래서 처음엔 긍정심리를 만났고 그래서 긍정심리에 관심이 있어서 어디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심리학을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좀 고민 상담을 했는데 그때 어떤 친구가 네가 말하는 거는 코칭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은데? 라고 네.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 그럼 코칭은 뭐지? 라고 하고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때 누구죠? 코칭 바이블이라는 책을 네. 추천을 받아서 읽었고 너무 매력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컨설팅이고 코칭이고 상담이고 이런 거를 전혀 전문적으로 잘 알지 못했을 때 그냥 동생들이나 친구들 만나면서 제가 추구했던 어떤 대화의 방식이랑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서 코칭을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마침 코칭과 관련된 이제 업에 종사하시는 분의 아드님의 친구가 멀다. 제 친구라서 근데 어쨌든 제 친구가 일하는 회사의 대표가 이제 코칭과 관련된 분의 아드님이셔서 네 이제 또 이렇게 아름아름 해가지고 한 기관을 소개를 받아서 거기서 코칭 교육을 처음 받았었죠. 그게 네. 한 4, 5년 전인 것 같아요. 네. 5년 넘었네요. 네. 근데 코칭을 처음 딱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저는 두 가지 감정이 들었는데 하나는 진짜 매력 있는 분야다. 그리고 교육에서도 중요한 어떤 개념들 네. 혹은 이제 철학들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기업에서 변화를 만들기 위한 뭐 컨설팅이나 이런 데에도 이런 어떤 접근 방식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하나로는 들었고 네. 두 번째로는 이게 많은 분들이 이런 오류를 좀 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되게 얕봤던 것 같아요. 처음에? 네, 그러니까 기본 교육만 딱 들었을 때 네. 기본 교육 보통 들으면 이제 스킬들을 위주로 네. 배우잖아요. 이제 프로세스도 그쵸. 배우긴 하지만 근데 그 스킬들이 저한테는 되게 이제 프랑스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좀 익숙했던 스킬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대화하면서 질문이 많고 네, 상대방 이야기에 좀 집중해서 듣고 뭐 이렇게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좀 이렇게 뭐 진실되고 때로는 중립적이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익숙했기 때문에 더 뭐 다 아는 거지라는 네.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기본 교육만 듣고 이 정도면 그냥 안 배워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네, 평소에 하던 대로 하는 게 코칭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좀 흘러왔던 것 같고 네. 그러면서 그냥 코칭은 의뢰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이런 대화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네. 나 좀 필요한 거야. 대화 방법을 알려주는 정도의 느낌이라고 네. 생각을 거만하게 그 당시에 했었죠. 네. 지금은 어떠세요? 얕봤다라는 건 어쨌든 지금은 그런 한계를 느끼셨다거나 지금은 것 같은데. 많이 다르고요. 생각이 많이 다르고 코칭이라는 게 지금 물론 더 앞으로 그러니까 신생 학문, 뭐 신생 어떤 영역, 전문 분야, 영역. 영역이기 때문에 더 발전되어야 하고 더 깊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굉장히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접근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심리학이나 뭐 상담이나 컨설팅이나 이런 데서 뭐 멘토링이나 이런 데서 다루고 있던 다양한 접근 방식들이 좀 이 시대에 맞게 흘러오면서 그거를 하나의 좀 새로운 맥락으로 정리한 것 같은 느낌? 네. 그래서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그 다른 영역과의 비교를 할 때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딱 그냥 이렇게 분리가 돼서 완전히 그쵸. 떨어져 있는 게 네. 아니라 다 이렇게 좀 겹쳐져 있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뭐 똑같이 쓰이는 기술들이 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좀 지금 더 어떻게 보면 사람 중심의 혹은 좀 개인적으로 뭐라 그래야 되죠? 개인적으로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살아가는 게 더 익숙한 좀 다른 표현을 하자면 되게 주도적으로 주체적이고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 길을 걸어가는 독립적인 존재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훨씬 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접근이지 않을까? 그리고 자신의 변화를 그러니까 익숙하진 않지만 경험을 했을 때에는 자신의 변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불편함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이 길어졌는데요. 아무튼 아니, 근데 정말 좀 중요한 말씀인 거. 저도 두 가지를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코칭이 앞으로 정말 코칭의 시대가 올 거다. 그렇죠. 네, 이 시대에 코칭이 마스터키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다시 한번
들었고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비슷한 그 처음에 거만하다고 네네. 표현하셨던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기본 교육만 딱 들으시고는 그냥 이걸 네. 이수해서 자격증을 따면 내가 그냥 금방 코치가 되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종종 계시더라고요. 네. 네, 많이 계시죠. 네. 처음에 시작할 네. 적에. 그쵸. 근데 코칭이 이게 또 강점이기도 해요. 맞아요. 사실은 문턱이 되게 낮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굳이 전문 코치가 아니더라도 코칭이라고 하는 영역을 경험하시면 아, 내가 이거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사실은 첫 발자국을 뛸 수 있다라는 게 그렇죠. 사실 코칭의 네. 강점이기도 하죠. 네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코칭을 내가 그냥 삶에서 활용하는 정도일 거냐 아니면 이제 전문 직업인으로서 코칭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거냐 이제 이 차이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문 코치로 내가 활동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저도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격증이라고 하는 게 상담에 비해서는 첫 자격증을 따는 조건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그 기준이 낮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교육 시간을 듣고 한 20시간 듣고 아, 그래, 나 이제 교육 20시간 들었고, 뭐, 또 다른, 또 실습하고, 그 다음에, 아, 조금 더 교육 들었어. 아, 그러면 나는 코칭 교육은 이제 다 받은 것 같고, 더 교육할, 더 배울 게, 배우려면, 아, 뭐, 심리 쪽을 가야 되나? 심리학과를 가야 되나? 상담학과를 그쵸. 네,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의 직업을 갖기 위해서 대학 4년을 보내고도 그렇죠. 안 되는 그렇죠. 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문 직업인으로서 할 적에는 오히려 전문 코치로서의 교육이 사실 더 필요한데 좀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의 이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코칭을 좀 본격적으로 경험하고 나서 다양한 많은 코치님들을 보면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이제 학생이 있고 이 학자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코칭 교육을 받는 거는 뭐 20시간을 받았든 끝까지 그 CIT의 서티까지 다 이수를 했든 학생의 개념인 것 같고 코칭을 잘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내가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그런 어떤 자기의 뭐 상담을 배우거나 심리를 공부하거나 하는 것도 정말로 내가 고객들을 위해서 변화를 만들기 위한 어떤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전문 코치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룹 코칭 들으면서 그 LG에 계시는 송모 코치님을 만났는데 아, 그분 너무 멋있으세요. 정말 그죠? 뭐 배우신 기간이 얼마나 길고 짧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 항상 그 단톡방에다가 올리시는 내용들도 그렇고 너무 계속해서 코칭을 탐구하시고 어떻게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오늘 만난 고객은 어떤 성향이었는데 이런 분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이거를 계속 고민하시는데 그분이 어떤 교육을 들었고 지금 어떤 자격을 가진 거를 떠나서 저는 이미 그분이 전문 코치로서 살아가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코칭이라는 거는 물론 전문 영역이긴 하지만 그 전문성이 저는 태도적인 측면에서 드러날 때 전문성을 갖는 게 아닌가 이 영역 자체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숙연해지네요. 아니, 근데 요즘 어떤 걸 공부하고 계시는지. 근데 전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치라고 하는 이 전문 직업이 쉽지 않은 게 맞아요. 삶이 묻어나는 직업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전문 직업은 반드시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 트레이닝이 필요하고 전문 뭐 어떤 영역에서의 학습과 이런 게 필요한데 플러스 내 개인적인 삶이 묻어나는 그 태도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전문 코치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그 과정 자체가 성찰의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코칭 하신 지 진짜 밀도 있게 하고 계신 분인데 제가 뭐 코칭 지금 18년 차 정도이지만 그분이랑 같이 뭔가 코칭에 대해서 논하고 싶은 맞아요. 이야기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정도로 그러니까 코칭은 이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오래 하고 적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함께 그런 것들을 논하고 그 함께 논하면서 또 깊이도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이지 않을까? 뵙고 싶은데요. 다음번 팟캐스트 때 한번 모셔볼까요? 아니 사실 이번에 또 신청을 하셨는데 네. 앞에 신청하신 분이 미리 있어서 네. 그분 먼저 킵해주겠습니다. 네, 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양대석 코치님도 이렇게 말씀 겸손하게 하셨지만 나름대로 코치로서의 경력이 화려하세요. 그럼요. 그런가요? 네. 저희 그 CIT 코칭 연구소에서 주최했던 복면 코치왕. 이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복면가왕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 복면가왕에서는 이제 누가 노래를 부르는지 모르고 가면을 쓰고 노래하는 것처럼 복면 코치왕에서도 가면을 쓰고 저희가 그 코칭하는 걸로 토너먼트 방식으로 네, 경쟁을 해서 2회 대회에서 준우승을 하신 실력자이십니다. 그렇죠. 지금 실력만으로 맞아. 실력만으로 코치왕을 가린다 그러니까요. 이런 건데요. 지금 그렇죠. 현재 이제 3회가 진행되고 있고 네네. 작년도에 준우승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어떠셨어요 그때? 당시 2회 대회가 아마 참여자가 한 3,200명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마어마했습니다. 네네. 제가 준우승을 했었고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제가 코칭을 처음 얼마 안 되셨을 때 다시 제대로 배우기 맞아요. 시작하고 나서 한두 달 지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 뭐. 제가 그때 본선 그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었잖아요. 네, 기억 안 나시나요? 네, 제 옆에서 사진도 찍으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계셨어요. 맞아요. 기억납니다. 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고 코칭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코칭이 뭔지에 대해서도 그때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막 뭐 자격증을 따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혹은 어떤 공감과 교감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프로세스 자체가 사실은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은 누군가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코칭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때 결승에서도 그랬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분들의 코칭을 또 듣잖아요. 경험하기도 하고. 근데 되게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공부를 하다 보면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게 잘 와닿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전교 100등 할 때 전교 90등이 설명해 주는 게 와닿을 때도 있고 전교 한 10등 비유 너무 좋아. 전교 10등 정도가 설명해 주는 게 좋을 때가 있는 것처럼 이게 저랑 비슷한 어떤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는 것도 들었던 것 같고 뭐 저보다 조금 더 앞서가신 더 좀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의 경험도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훌륭하신 우리 두 분 코치님에게 제가 배운 것들도 많이 있었지만 같이 어떻게 보면 처음 스텝들을 같이 해나가는 과정에 계신 분들의 코칭을 듣는 것도 저는 되게 재밌고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저희가 좀 홍보를 할까 봐요. 복면 코치왕이 저희 결승 지금은 예선이 진행 중이고요. 네, 결승전은 12월 8일 토요일에 9시 반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남부터미널역 1번 출구에 있는 CIT 코칭 연구소에서.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오셔서 현장에서 그 복면 코치왕의 열기를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그 결승전 참여하신 두 지원자분의 코칭도 보시고 또 거기서 내가 직접 복면 코치 왕을 뽑는 투표도 하시는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사실 긴장이 많이 돼서 어떻게 흘러갔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할 수밖에 없죠. 그래도 너무 인상적으로 잘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복면 코치왕을 통해서 정말 많이 성장하시지 않았을까. 네,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요. 그때 그러니까 뭐 뭘 배웠다라고 이렇게 리스트업을 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많은 용기가 필요했던 도전이었고 진짜로 많이 여러모로 배운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코칭을 앞에서 할 기회가 사실 그렇게 뭐 이렇게 교육을 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 해보는 경험이었고 재밌는 경험이었고 또 그 이후로 더 제 코칭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고민할지도 그러니까 피드백을 받는 것도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그때 심사위원분이 이재경 코치님 포함해서 한 4분 정도 계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 코칭에 대해서 누군가 그렇게 지켜보고 이렇게 평가는 아니지만 어떤 진단을 좀 해주시는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아직도 기억나요. 다른 이제 앞서 심사평 해주셨던 코치님께서
결승 진출자 두 분은 유희열과 아이유의 비유를 해주셨었는데 사실은 유희열이라고 비유를 해서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유희열이 아니라 유열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얘기해서 다 같이 막 웃고 했었던. 제가 유열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이 어려서.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 우리 양두수 코치님께서 지금 컨설팅 회사에서 또 전문 코치로 전문 코치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요. 우리 다시 돌아와서 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뭐 컨설팅도 하시면서 이제 코치로도 또 활동하시는데요. 네. 주로 어떤 부분에서 뭐 전문 코치로 활동하시고 또 어떤 부분에서 코칭을 활용하고 계신가요? 조금 이제 이렇게 명료화가 필요한 부분은 명료화라는 단어를 여기서 쓰게 되네요. 네. 컨설팅을 하면서 코칭을 한다기보다 컨설팅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비즈니스 컨설팅에서 정의하는 것과 좀 범위가 다르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JMJ에서의 컨설팅이란. 네, 변화를 만드는 그 어떤 프로세스 자체를 컨설팅이라고 부르고 그 안에는 이제 코칭 세션들도 포함이 돼 있고 뭐 다양한 다른 뭐 어떤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일련의 과정들은 코칭적인 접근법들이 많이 녹아 있는 활동들이어서 저는 이제 코칭을 기반으로 한 컨설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두 가지를 이제 동시에 이제 접근을 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제 코칭으로서는 뭐 다양한 일들을 또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거는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하는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의 이제 리더 레벨, 뭐 경영진이기도 하고, 뭐 저희가 안전 문화를 하기 때문에 현장으로 가면 소장님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리더 레벨에 있는 분들의 어떤 인식과 이 변화를 향한 열정과 어떤 방향성과 비전과 이런 것들이 확고한 것이 전체의 방향을 잡는 데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리더십 코칭을 이제 일단은 많이 진행을 하고, 그 외에 중간 단계에 있는 중간 관리자들을 1대1로 코칭하는 경우도 있고, 그룹으로 아예 뭐 진행을 해서 어떤 필요할 경우에는 코칭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코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안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회사에 이런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코칭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때그때의 어떤 새로운 코칭의 형식과 방법들이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어떤 적응에 이제 어댑티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황에 대응을 하면서 코칭을 잘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전문 코치로서 그러니까 1대1 코칭이랑 그룹 코칭도 하고 사실 또 워크숍도 하고 그렇죠.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양두수 코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설팅이라고 하는 전체 프로세스에서 어떤 그 컨설팅에서 다룰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 중에 코칭이 들어가 있을 수도 그렇죠. 있고 하나의 무기로 장착하고 있는 느낌이죠. 그리고 또 뭐 워크숍을 할 적에도 일방적으로 뭔가를 컨텐츠를 전달하는 워크숍이 아니라 서로 조금 더 좀 질문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끌어내는 그죠? 그런 또 워크숍이 또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설명하다 보면 너무 막 회사 소개를 하는 게 될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그런 워크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 코치로서 또 컨설턴트로서의 현재의 삶. 어떠세요? 현재의 삶. 굉장히 개인적이고 어려운 질문인데요. 현재의 삶은 일단 굉장히 바쁘고요. 출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체력적인 부분에서의 온전함이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각 개개인들의 성장이 이제 고객사에서 만들어내는 임팩트만큼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 성장이 곧 임팩트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더 의미 있는 변화 혹은 이제 지속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더 갖춰야 할까? 그게 비단 어떤 지식이나 공부가 아니라 어떤 경험이 나에겐 필요하고 어떤 통찰력을 얻어야 하고 어떤 것들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 내가 성장해야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고 네. 또 이제 회사에서 개인적으로는 코칭을 조금 더 공부한 사람으로서 저희 같이 일하고 계시는 컨설턴트 분들께 코칭이 어떤 것인지 좀 기본적인 코칭의 철학부터 네, 어떤 접근인지 이런 거를 좀 공유하고 같이 더 제가 뭐 가르친다라기보다 가르칠 깜냥은 안 되는 것 같고 같이 좀 공유하면서 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어떤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을 때 저는 그분들이 이미 많은 코칭의 어떤 기법들과 철학들을 갖추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코치로서도 컨설턴트로서도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들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네, 어떤 뭐 기회가 날 때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하고 같이 고민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코치로서의 삶은 그렇네. 네. 그럼 앞으로는 어떤 코치로 성장하고 싶으세요? 앞으로요. 이건 더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일단 코칭이라는 이 영역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갈수록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코치로서 더 성장해야 된다는 생각은 분명히 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두 분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문 코치라고 해서 1대1로 앉아서 하는 코칭만 진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교육 관련된 일도 많이 했었고 코칭도 했었고 컨설턴트로도 일을 하고 있고 뭐 다양한 대상을 상대로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변화를 만드는 일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전문 코치로서 이게 처음에 제가 이제 CIT를 찾았을 때 대표님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어떤 코치로서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저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정말로 필요하고 의미 있는 성장과 변화를 만드는 것이 이제 우리 모두의 목적이기 그쵸.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이제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찾고 있고 그것이 때로는 코칭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 되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0년 후, 20년 후에 나는 제가 만나는 사람이 본인이 원하는 변화가 있을 때 그것을 충분히 자신 있게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데까지 성장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자신 없어요. 변화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지만 네, 그 안에서 스스로의 한계를 많이 느끼고 내가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를 항상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직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피트니스데이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하고 싶은 생각이 마음이 든다는 건 이미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네.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 네. 조금씩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되게 금방 가죠. 네. 제가 말이 너무 많아서. 아닙니다. 너무 재밌는 네. 시간이었어요. 유익하고. 네. 네. 마지막으로 어떤 걸 좀 질문하고 싶으세요, 코치님? 네. 내가 코칭을 안 배웠다면 네. 뭐가 가장 아쉬웠을까? 코칭을 안 배웠다면 네. 저는 제가 깨지는 데 많이 더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코칭을 접했을 때도 이제 말씀드렸던 그 태도처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거든요. 내가 아는 게 많을수록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게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내가 아는 것의 틀로 새로운 것을 그냥 재해석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나름 그때는 오히려 이렇게 뭐 후배들이나 동생들이나 이렇게 왔을 때 상담을 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뭔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알았던 뭔가 조언을 해주는 역할로서의 코치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어떤 그 근거가 많지 않은 자신감을 좀 벗어내고 좀 덜어내고 내가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알을 깨고 나가면서 계속 새로운 나를 만나는 과정이 지금은 되게 설레고 즐거운 어떤 여정이자 모험인데 그 당시에는 그냥 저의 틀에 대한 더 확고함이 더 강해졌을 것 같아요. 코칭이라는 영역을 잘 몰랐다면, 그러니까 코칭이라는 영역을 잘 몰랐다면, 겉핥기로만 알았다면 더 그냥 나 이미 코치고 이미 멘토고 이미 다 하고 이랬을 것 같은. 그래서 겸손을 배우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이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서 네, 특히 이제 두 분 코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아.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드리고 싶네요. 마음 깊숙이에서 뭔가가 이렇게 뜨거움이 올라오고요. 그러니까요. 예, 네. 또 이래서 제가 이 코치로서 가는 길이 너무 행복하다. 맞아요. 예, 그리고 감사하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맞습니다. 박경혜의 코칭 살롱 너에게 질문을 던진다. 오늘은 JMJ의 양두수 코치님을 모시고 전문 코치로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영 코치님의 심쿵 질문 대신 양두수 코치님께서 네, 심쿵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생각하고 계신가요?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있었고요. 네, 지금 잠깐 생각해보시죠. 네. 시간을 네, 주시면 저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마무리를 하면서 양두수 코치님의 심쿵 질문을 끝으로 박정희의 코칭 살롱 너에게 질문을 던진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두수 코치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오늘의 심쿵 질문. 당신과 당신과의 관계는 어떠신가요?